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픈 거라고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아프거든요. 어린이들부터 성인까지 어떠한 이유로 아플까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지속된 탓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세박사 윤박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찾게 되면 이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 쉬세요, 무릎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무릎을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감소되거든요. 서 있는 것조차 줄이고 걷는 것조차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뼈를 지탱하고 있는 이 근육이 감소가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릎 통증 때문에 다 나버린다면 이 근육이 감소돼서 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자, 근육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이 근육이 약화가 되면 더 보호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염증이 나서 아프니까 일단 아무 움직임을 하지 않는 스탑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근육이 약화가 되고, 그러면 보호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니까 염증이 더 크게 일어나고 나중에는 통증이 더 크게 나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당연히 급성적으로 염증이 나서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죠. 근데 그 쉬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릎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나 지금 당장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면 무릎이 아프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화돼서 더 아픈데.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꼭 끝까지 지켜보세요. 왜 무릎 통증이 올까요? 근본적인 무릎 통증의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무릎 통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무릎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부하를 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명의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한테 5명이 함께 일하면 괜찮은 일의 양인데 한 명한테 일을 너무 많이 쏟아주면 이 한 명은 어떨까요? 이 한 명은 파업하겠죠. 마찬가지, 이 한 명이 무릎이라고 칩시다. 나머지 이 4명은 무릎이 근처에 있는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근육, 뒤허벅지 근육,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한 번에 일을 해줘야 되는데 무릎이랑 종아리한테만 일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릎의 부하량이 계속 증가해서 아프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외력에 의해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물 한 방울이 바위를 툭툭툭 뚫듯이 무릎의 계속적인 마찰 염증에 의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찰과 염증이 지속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시면 아무리 밀치료를 받고 침을 맞고 뭘 하셔도 계속적으로 다시 통증이 일어나겠죠. 연골이 상처나고 염증이 나고 물 차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찰을 일어나게 하는 생활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서 있을 때부터 무릎의 부하량을 계속적으로 늘려주는 행위가 뭐냐면 발목은 바깥쪽으로, 무릎은 안쪽으로. 그래서 발바닥 모양을 잘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아치를 무너뜨리면서 곰발바닥처럼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곰발자국처럼 딱 찍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은 경척관절이어서 구부렸다 폈다를 주로 하는 관절인데 이거를 좌로 우로 뜯어내는 거죠. 좌로 우로 뜯어내면 여기 있는 염증, 연골들을 계속 긁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증이 나겠죠. 부하량이 찍어서 긁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 있을 때 두 번째 발가락 정면에서 무릎을 약간 사람 발자국처럼 이렇게 바깥쪽에, 안쪽이 닿지 않게 살짝 바깥쪽에 힘을 주게 되면 무릎이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릎이 안을 바라보죠. 다시 세우면 정면을 봅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심지어 팔자 안쪽 짝다리, 최악이겠죠? 계속적인 부하량이 쭉 들어갈 테니까 이런 자세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앉는 거. 자, 물건이 있어요. 엄마들은 이제 애들을 케어하면서 이제 쭈그려 앉죠. 이 쭈그려 앉을 때 발은 들어가요, 무릎은 들어가요. 거기다가 내 체중까지 실어버려요. 완전 연골을 딱 찢어버리는 행위죠. 또는 염증을 일으켜줘라 하는 자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무릎 모아서 이렇게 가지런히 앉으면 무릎에 굉장한 부하가 실리면서 통증을 극대화시키죠. 한두 번으로는 안 아파요. 이게 평생 내가 이렇게 쭈그려 앉는 습관이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앉아요? 무릎 밀어주고 골반 열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야죠. 이게 스쿼트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대한 부하량이 뒤꿈치와 허벅지, 엉덩이 쫙 퍼집니다. 그렇게 해야 무릎에 뻑뻑 소리가 안 나면서 통증도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엔 이런 움직임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걷는 겁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뒤꿈치 닿고요. 앞으로 사람 발자국 모양이 이대로 나와야죠. 두 번째 발가락이 정면이 가게. 근데 이제 팔자걸음을 걷거나 바깥으로 돌아가는데 무릎은 또 정면으로 가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게 팔자걸음이죠. 무릎은 정면, 발끝은 바깥쪽. 자, 이렇게 되면 무릎이 정면에서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아니라 발목이 돌아가 있으니까, 아래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무릎이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서 완전 믹서기 갈듯이 계속적으로 무릎에 마찰과 염증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될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과 뒤꿈치 사람 발자국 모양으로 쭉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 걷는 거를 고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겠다고 10,000보, 20,000보 걷다가 무릎이 너무 아픈 거죠. 따라서 걷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항상 착지는 뒤꿈치부터. 왜? 머리 이렇게 앞으로 빠져가지고 걸을 때 쿵 떨어지면 충격이 쫙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목, 무릎, 허리 다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걸을 때 쿵이 아니라 상체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 닫고 먼저 걸으면 충격이 완화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쿵 이게 아니라 찍고 이동. 이렇게 돼야 근육으로 힘이 쫙 펴지면서 관절에 대한 염증이 계속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생활 습관을 고치시면서 근육을 사용을 계속적으로 하게 해주셔야 안 아파지는 거죠. 발이 바깥으로 돌아가고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X다리 형태, 그 무릎에 계속 이렇게 삐거덕삐거덕하게 이렇게 긁어내는 염증을 나게 하는 동작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패턴화돼서 바꾸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쓰던 근육 모양도, 그리고 항상 동원됐던 근육도 계속적으로 똑같이 동원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일반 근육보다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움직임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럼 대표적으로 어느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제일 많이 굳어지는 부분이 이 허벅지 대퇴사두부 중에 외측에 있는 외측강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계속 무릎을 잘못 사용하고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외측강근을 풀 때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엄청 딱딱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움직이는 파텔라라고 하는 이 뼈가 이렇게 밀려 당겨집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또 일어나겠죠. 또 여기 안에 있는 내전근, 이 내전근은 바깥에서 밀어주는 이 중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이렇게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근육도 안쪽의 허벅지도 굉장히 딱딱해지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되게 작은 대퇴근막장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우리 주머니 손 넣었을 때 이렇게 닿는 이 부분도 여기 아래에 있는 인대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작용을 해서 이 무릎의 움직임을 이상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근육입니다. 이 세 개의 근육의 스트레칭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외측강근, 허벅지 중에 바깥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따라서 엎드려서 팔꿈치를 대고 살짝 45도 사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90도로 하면 IT 밴드라는 바깥쪽 인대를 누르게 돼요. 그러면 통증만 심하고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살짝 대각선 45도 방향, 저 잘 보셔야 돼요. 45도 방향 이렇게 해서 무릎뼈 위쪽부터 허벅지 한 중간 이상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통증이 심하시면 멈추세요. 너무 막 문지르면 멍들기 때문에 통증 심하면 멈추시고, 괜찮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롤링을 이렇게 살살 해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30초에서 90초까지. 자, 두 번째, 내전근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을 밀착합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려서 무릎 끝부분에 롤러를 둡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잡아당기고 살살 움직여서 쭉 90도까지 펴줍니다. 그러면 스트레칭이 되면서 압박이 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안 아프신 분들은 엉덩이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 롤링을 해주십니다. 아프면 그냥 멈추십시오. 이렇게 해서 양쪽 30초에서 90초. 자, 세 번째는 여기 주머니에 손 넣는 이 부분, 이 부분 닿는 부분에 롤러를 두시고 살짝 위아래 왔다 갔다 해보시면 완전 측면에서 약간 전방이에요. 그러면 딱 그 자극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스탑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살살 위아래 움직였다가 너무 아프다 멈추세요. 그러면 이 근육이 이 비골두라고 하는 부분까지 인대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찡 하면서 자극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무릎에 많이 꽉 조여있던 근육들이 조금 더 느슨해지게, 그래서 무릎에 여유를 좀 만들어주세요. 물론 지금 무릎이 아프시면 이렇게 체중을 싣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무릎의 통증이 일어나는 건 체중을 싣고 움직일 때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중을 실어서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헬스장 가서 레그 익스텐션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발 밀어주고 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그거는 근육 하나만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서 있는 거, 걷는 거, 앉는 거,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계단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근육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 하나만 발달시키는 근육 운동보단 이 근육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쓸 수 있는 근육 운동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동작이 뭐냐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약간 통증이 많이 가라앉으신 분들은 지금 저처럼 넓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너무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두 번째 발가락 정면 가게 한 다음에 사이드에 힘을 실으시고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줍니다. 자, 마찬가지 이 뒤꿈치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이 다리는 들어서 뒤꿈치 세워주시고요. 쭉 앉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열심히 폼롤러를 했었던 이 안쪽 허벅지가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되면서 이 반쪽은 스쿼트 자세가 나옵니다. 그럼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을 동시에 가져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자, 뒤꿈치가 떨어지면 무릎이 아프다 그랬습니다. 이 뒤꿈치를 꾹 붙여주세요. 그 허리를 세우고 그대로 들어서 일어나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쭉 들어줘요. 자, 유연성이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엉덩이를 바닥에 앉아버리세요. 무릎을 밀어주면서요. 일어나서 뒤꿈치를 쭉 밀어주세요. 마찬가지 앉고요. 엉덩이를 앉아버려요. 그래서 골반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밀어주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고 안쪽 허벅지가 굉장히 스트레칭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갔던 힘들을 완전 역으로 다 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최고의 일석이조의 운동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제 자세를 따라해보니까 끝까지 앉아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똑같이 기둥을 잡으세요. 기둥을 잡고, 자, 체중을 뒤꿈치 실으시고요. 허리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뒤꿈치를 눌러서 그대로 올려서 척추가 세워진 상태에서 계속 체중을 이동시키세요. 중요한 거,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꿈치 하면 무릎이 아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뒤꿈치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나고, 마찬가지 뒤꿈치 힘을 줘서 허리를 세우세요.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일어나세요. 절대 체중이 앞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릎의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누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시켜주면서 뒤꿈치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상체에 연결된 근육들을 동시에 쓰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계를 쓰게 되면 근육 하나밖에 못 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쓸 때는 근육 하나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연동시켜서 근육을 써야죠. 그러면 그 훈련을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근육 운동 하는 거를 꼭 해주셔서 엉덩이 근육 발달시켜서 무릎이 들어가는 거를 좀 막아주시고, 반대로 여기는 스트레칭.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좀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가동 범위로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을 하시고, 조금씩 한 3개에서 5개, 그 다음 5개에서 10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려가는데 무릎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지 마세요. 개수 많이 있는 필요 없어요. 할 거면 하나 할 때 제대로. 자, 마지막, 우리가 흔히 무릎 제일 많이 아픈 자세, 계단 올라가기. 진짜 최고거든요. 근육 운동 되면서 유산소 운동까지 되는 거. 그러면 이 계단 올라갈 때 이 조심해야 될 거, 계단을 딱 올라갔어요. 자, 상체를 일자로 세운 상태에서 뒤꿈치 눌러서 두 번째 발가락 정면 간 다음에 무릎이 들어오지 않게, 들어오면 아파요. 밀어줘서 올라가는 거. 자, 옆에서 보면 무릎이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무릎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싹 빼요. 그럼 체중이 뒤꿈치에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체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 상태에서 뒤꿈치 힘을 점점점 체중을 줘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는 부하량 다운되고요. 종아리로 가는 힘 다운되고요. 허벅지나 엉덩이 쪽의 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힙업이랑 허벅지의 근력이 붙으면서 무릎은 안 아파지고 관절을 보호하고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누군가가 폭행을 하거나 외력에 의해서 다친 게 아닌데 내 무릎이 점점 아파하고 움직이기가 불편해진다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서 있을 때 뒤꿈치에 힘주기. 왜 체중이 앞으로 자꾸 쏠리면 종아리나 무릎에 부하가 많이 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꿈치에 힘주는 거, 그리고 사람 발바닥 모양 만들기. 걸을 때 또는 서 있을 때 사람 발바닥 딱 섰을 때 약간 바깥쪽에 힘을 주면서 체중을 뒤꿈치에 눌러서 사람 발자국이 나오게. 아치가 눌리면 곰 발자국인 거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걸을 때 착지할 때 뒤꿈치부터 닫고 착지하기. 발바닥으로 쿵 착지하면 내 충격이 팍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엉덩이 근육 발달시키기. 꼭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반복되는 통증을 꼭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